네, 코드 간단하게 보면 저희는 이미지 생성하는 거를 했고요. 이미지 생성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픈 AI라고 하는 객체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을 때는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시면, 객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미지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generate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모델과 프롬프트와 뭐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해주고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고 generate를 해서 그 응답을 받으면 되고요. 여기서 응답 안에는 출력을 해봤죠.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을 해봤어요. 채팅 컴플리션하고는 조금 모양이 약간 달랐을 거예요. 채팅 컴플리션하고 모양이 조금 달랐을 거고, 여기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리스트에 인덱스 0번 원소에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 GPT가 생성해준 이미지 URL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다? 그 URL로 다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request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파이썬 오픈소스 모듈 요청을 보내는 HTTP 요청을 보내는 request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 http 따따따 네이버닷컴 이렇게 하면은요 응답이 네이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응답이 와요. 어, 여기서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URL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지가 와요.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컨텐츠를 그 응답 안에 있는 컨텐츠를 찾을 때는 그 response.conte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response.content. 그러면 얘가 실제로 화면에 그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미지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bytes.io라고 하는 클래스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필로우의 이미지 클래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필로우의 이미지 객체를 사용을 하면, 파일로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그림판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그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했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의미의 이미지를 GPT한테 보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약간 이상한 이미지라고 하는 파일을 어떻게 보낼 거냐. 채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줘. 뭐 이런 거를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가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는 뭐 어떤 장소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설명을 대답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를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GPT가 어떤 식으로 응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로렘 픽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픽썸.photos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려줄 겁니다. 아마 어, 보통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이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서 그래서 이 로렌 픽섬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랜덤하게 제공을 해줘요. 랜덤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다 찾으셨어요? 주소는 some.photos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음. 자,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여기에 요청 주소를 이렇게 보내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청 주소를 이렇게 보내면 이미지를 한 장 보내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그냥 클릭해 볼까요?
클릭.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보여지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보는 이미지랑 제가 보는 이미지랑 다르죠. 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랜덤하게 이미지가 바뀌어요. 랜덤하게 이미지가 바뀌고요. 다시 되돌아가기 하셔가지고 똑같은 링크잖아요. 그죠? 200, 300이라고 하는 똑같은 링크인데 클릭하면 아마 또 다른 이미지가 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앞에 있는 숫자는 가로 길이, 위드스를 의미하고요. 뒤쪽에 있는 그 숫자는 하이트, 세로 길이를 의미를 해요. 만약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몰라요.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와요. 클릭할 때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만 바꿔주면 그 원하는 크기의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죠. 드래그 할 수 있고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소줄에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를 하시고 뒤에 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우고요. 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우고 여기를 만약에 600이라고 쓰면 가로 세로 크기가 600인 이미지를 랜덤하게 보여줘요. 네. 가로 크기 600, 세로 크기 600인 이미지가 나오고 얘는 이런 이미지는 선택이 되는 거는 랜덤하게 선택이 돼요. 랜덤하게. 이렇게 그 어떤 웹페이지에서 랜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많이 참조하는 사이트가 이 로레온 픽섬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선택될지는 몰라요. 정말 랜덤하게 선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미지의 아이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주소까지는 똑같고, 이미지 아이디를 찾아서 주시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뭐 뒤쪽은 마찬가지로 크기고. 모든 이미지들의 리스트는 여기 링크를 보시면 here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미지 아이디들에 대한 것들이 쭉 이미지 갤러리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뭐 여기 아이디 0번, 아이디 1번, 아이디 2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그 예쁜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또 다른 이미지들도 뭐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 있는 이미지를 네. 아무 이미지나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이 위쪽에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를 복사를 해볼게요. 전체를 다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럼 얘가 이미지 한 장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요청 주소에 있는 이미지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GPT로 우선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로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로컬로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웹상에 있는 그 이미지를 이미지 URL만 주고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해줘라고 하는 그런 그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되셨죠? 네.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선택하시든지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확장자를 파이썬으로만 만들어 봤었죠. 그죠? 파이썬으로 만들어 봤었는데, 파이참에서도 그 파이썬 노트북 만들 수 주피터 노트북 만들 수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으로도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방법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랩 6번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하시는데, 파이썬 파일이 아니라 그 밑에 주피터 노트북 보이죠? 요걸 하시면 확장자가 자동으로 붙어요. 여기서는 이미지 설명이니까 이미지 익스플러네이션 이렇게 할게요. 이미지 설명이란 뜻입니다. 이미지 플러네이션 이렇게 익스플러네이션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익숙하죠? 콜앱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죠? 이제 우리는 한 줄 한 줄 실행시키실 수 있으세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하시면서 뭐 밑에다가 코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위쪽에다 코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마크다운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크다운은 그 문서죠. 자, 여기 위쪽이나 아래쪽 어디에든지 추가할 수 있는데 위쪽에다 추가하겠다 그러면 위쪽에서 마크다운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편집창이 나와요. 샵은 샵은 제목을 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미지 설명 만들기 이렇게 할까요? GPT를 이용해서 이미지 설명 만들기. GPT로 이미지 설명 만들기. 자, 이게 제목이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임포트문들 먼저 좀 할게요. 임포트 베이스 64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그거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임포트 오픈 AI라고 하는 클래스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자,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있냐면 src 폴더가 있죠. 여기에 utils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get open AI API key 요거 인풋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Shift Enter 하시면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난 다음에 밑에 새로운 셀을 만들어줘요. 아, 주피터가 설치가 안 돼서 있었나 보군요. 주피터를 설치하고 있군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주피터 서버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요거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겁니다. 클라이언트 객체는요, 오픈 AI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 API 키는 함수 호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Enter. 에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한 줄 이제 한 줄 한 줄 이렇게 할 거예요. 한 줄 한 줄 할 거고요. 자, 여기도 뭐 주석 이렇게 똑같이 샵으로 주석 만들 수 있죠. 오픈 AI 객체 생성. 생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수를 그 밑에 있는 셀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중간에 제목 하나 넣을게요. 제목은
두 번째 소제목으로 뭐라고 나올 거냐면 로램 썸이었어요. 여기다 링크를 넣을 건데 링크를 넣으실 때는 요렇게 하시면 링크를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사이트는 pixome.photos 였었을 거예요. 이 사이트 이미지 설명 요청. 여기가 링크처럼 만들어지죠. 그죠? 네. 여기 클릭하시면 브라우저가 그 페이지로 브라우저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겠죠? 편집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콜앱이랑 똑같습니다. 내용 편집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클릭하고 브라우저가 열리는 링크를 만들고 싶으시면 문자열 부분은 이렇게 대괄호로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를 소괄호 안에다가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이게 링크를 만드시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거는 코드셀이에요. 이거는 코드셀이고요. 어,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채팅 보낼 거예요. 채팅 보내려면 뭐 해야 되죠? 메시지 프롬프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프롬프트 작성할 겁니다. 이미지 설명을 이미지 설명을 요청하는 메시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메시지스라고 할까요? 번수 이름? 리스트로 만드셔야죠. 기억나시죠? 우리 챗 컴플리션 메시지 보낼 때 리스트로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죠? 리스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리스트 안에는 딕셔너리가 있었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지금은 하나만 있어요. 자, 지금은 딕셔너리가 하나만 있는데, 자, 이 딕셔너리에는 반드시 키값 두 개 가져야 돼요. 그죠? 뭐하고 뭐 가져야 되죠? 롤하고 컨텐츠. 기억나시죠? 롤. 음. 롤은 여기서는 유저라고 할 겁니다. 그냥 바로 뭐 시스템 역할이나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역할 없이 바로 사용자 질문 바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유저 역할 이렇게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을 주시면 되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컨텐트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만 했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문자열 하고서 질문 입력 넣었었죠. 그쵸? 우리 컨텐트에다가 문자열 이외에 다른 거 넣었던 적 있던가요? 없었죠. 근데 컨텐트를 딕셔너리로 주실 수도 있어요. 컨텐트를 딕셔너리로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잠깐만요. 리스트. 죄송해요. 컨텐트를 리스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트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컨텐트 0, 컨텐트 1, 컨텐트 2 이런 식으로 컨텐트를 여러 개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넘기기 위해서 여기를 대괄호를 쓴 겁니다. 대괄호를 쓴 거고요. 각각의 원소들이 딕셔너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들 때 롤과 컨텐트를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줬었고요. 롤은 당연히 문자열 하나만 들어가요. 시스템이냐, 유저냐, 어시스턴트냐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까지 컨텐트에서는 우리가 문자열만 보내주고 있었어요. 문자열만 보내주고 있었는데
컨텐츠에는 문자열만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컨텐츠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컨텐츠를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컨텐츠를 한꺼번에 전달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리스트예요. 그리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중괄호 썼죠. 딕셔너리와 딕셔너리를 리스트가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셨죠? 자, 첫 번째 딕셔너리 안에 키를요. 키를 타입이라고 할 겁니다. 타입은 텍스트라고 할 거예요. 타입은 텍스트. 자,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키값은 타입에 있는 문자열을 키값으로 써주세요. 텍스트가 키값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키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내가 원하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해줘. 이렇게 할까? 이미지를 설명해줘. 이렇게. 근데 이미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미지를 주지 않았죠? 그걸 두 번째 컨텐츠로 넘겨요. 첫 번째 컨텐츠는 첫 번째 컨텐츠는 타입 텍스트다. 텍스트는 이런 문장이다. 이렇게 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여기는 타입을 어, 뭐라고 할 거냐면 이미지 URL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키값은 뭐라고 쓴다고요? 여기 있는 value를 두 번째 키값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value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뭘 넣는 걸까요? 아, 잠시만요. 제가 그 여기에 여기에 다시 딕셔너리를 줘야 된대요. 복잡하다.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 또 줘야 된대요. 지금 보니까. 타입을 이미지 UR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URL 그러면은 이 키값으로 이거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는 딕셔너리를 주신대요. 이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URL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아까 제가 복사해 두라고 했던 그 요청 주소를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요거 복사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요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줄바꿈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원래는 그냥 한 줄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좀 많이 복잡하죠, 형식이. 큰 틀은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딕셔너리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딕셔너리에는 롤과 컨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컨텐트가 복잡해요. 컨텐트가 다시 딕셔너리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딕셔너리가 다시 키값으로, 키에 해당하는 게 다시 딕셔너리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프롬프트까지만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로 GPT 요청만 보내시면 돼요. 리스판스 받을 수 있죠. 리스판스 받을 수 있고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 점 chat 점 completion 점 create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전부 다 그 컨텐츠들이 전부 다 지금 문자열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GPT-4o 미니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메시지스 부분에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 변수 이름이 메시지스였었죠. 저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서버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응답 올 때까지 3초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리스판스를 출력을 해보시면 리스판스는요. check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고요. check completion은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choices에는 원소가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컨텐트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이미지는 제가 아까 선택했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었거든요. 이런 이미지. 정장을 입은 사람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 이미지였었는데 그거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로 보이며 흰색 차선이 보이고 도시 환경에서 혼자 걷고 있는 듯하며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입니다라고 만들어줬어요. 뭐 그 이외에도요, 어떤 모델을 이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인지 컴플리션인지 뭐 이런 정보들이 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리스판스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딱 필요한 설명만 얻어오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스판스 여기에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의 인덱스 0번 그다음 인덱스 0번 안에는 아까 뭐가 있었냐면 컨텐츠가 있었죠. 인덱스 0번 안에 컨텐츠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메시지스가 먼저죠. 메시지스가 먼저고 그 안에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점 메시지 그리고 컨텐츠 얘가 설명이 돼요. 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좀 복잡했었었고요. 프롬프트를 저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응답은 choices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choices의 첫 번째 원소는 메시지 객체를 가지고 있고 메시지 객체는 컨텐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했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주피터가 설치가 안 돼요? 그러면 수동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터미널을 열고요. 터미널에서 pip install 업그레이드 주피터 이거를 직접 실행시키시는 방법도 있어요. 주죠. 주피터. 혹시 노트북 실행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노트북 파이참에서 노트북 실행 안 되시는 분. 네.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떠세요? 네. 파이참이 그 주피터 이 관련된 기능을 자동으로 설치를 잘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주피터 관련된 패키지를 수동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그 같이 설치하는 패키지가 되게 많아요. 주피터 이 하나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모듈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등등등등 사용하는 이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져야 돼서 그게 아마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 이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PIP 명령어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필요한 것들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네, 또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사용하시는 환경은 아마 그 우리가 그 구글 콜앱에서 사용했었던 그 환경하고 많이 비슷할 거예요. 사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글 콜앱이 주피터 노트북을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뿐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 셀이 있고요. 코드 셀이 있고 코드 셀 실행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행할 수 있고 코드 셀의 위치는 뭐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나중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그 파이썬 함수들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한 줄 한 줄 실행하시는 게 여러분들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가 있는 셀만 딱 가가지고 그 해결을 하면 밑에 있는 셀이 실행이 되니까 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주피터 노트북 환경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고 이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드시는 게 좀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롤과 컨텐트. 롤과 컨텐트인데 컨텐트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리스트 안에 사용자가 난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해라고 딕셔너리로 여러 개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URL을 주실 때 이미지 URL도 다시 또 다른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주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아까 저도. 그러고 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GPT의 챗 컴플리션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챗 컴플리션 크리에이트 모델 이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템퍼리처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프롬프트 전달하고 함수 호출하시면 되고요. 전달받은 리스판스 객체는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고 이 클래스 객체는 초이시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메시지 변수가 챗 컴플리션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리고 이 챗 컴플리션 메시지가 뭘 가지고 있냐면 컨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시는 방법이 리스판스, 그 다음에 리스트 0번, 리스트 0번의 메시지, 메시지의 컨텐트.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만 우리가 딱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넣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미지를 딱 이렇게 넣으면 거기에 맞는 설명을 아마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웹에 있는 이미지였었기 때문에 URL 주소만 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자체를 GPT한테 준 건 아니었어요. 이미지 자체를 GPT한테 준 건 아니고 이미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URL만 넘겼어요. 그러면 GPT가 알아서 이 URL로 요청을 보낼 거고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주소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거고 그리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설명을 만들어서 텍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웹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로컬 PC에 있는 이미지를 넘겨주고 싶으면 어떻게 넘겨줘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20분, 3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